우리는 모두 그림자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 외면하고 싶은 현실, 혹은 스스로 만들어낸 두려움. 하지만 어떤 그림자는 너무나 선명해서 한때 빛나던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합니다. 그날 제 눈앞에 드리워진 그림자 역시 그러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균열이 시작된 순간이었죠. 평범한 주말 오후 아파트 입구는 소박한 일상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웃들의 정겨운 인사. 하지만 그날부터였습니다. 낯선 그림자들이 이 평화로운 풍경 위에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은 그들은 무리지어 아파트 입구에 앉아 담배를 피웠고 그들의 험악한 분위기는 아이들의 발길마저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문신 박힌 팔뚝, 거친 웃음소리, 그리고 담배 연기는 이 평화로운 공간을 침범하는 불청객의 신호였습니다. 이 침입자들은 단순한 불량배가 아닌 이 지역의 어둠을 장악하려는 조직에 전초되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매뉴얼처럼 치밀했고 그 목적은 명백하게 이 공동체를 장악하여 주민들을 공포로 굴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한 달 안에 아파트 주민들이 공포에 질려 집값을 포기하고 떠나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 아파트가 낡았지만 재개발 예정지였고 그들의 배후에는 이권의 눈이 먼 거대 건설사와 사채 조직, 심지어 이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이 연루되어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싸움이 아닌 거대한 권력 카르텔과의 전쟁임을 의미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잠깐 스쳐가는 바람 같은 존재겠지. 하지만 그들의 존재감은 점점 더 짙어져 갔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끈적한 거미줄처럼 아파트 곳곳에 달라붙는 듯 했죠. 아이들이 무서워 놀이터를 비켜가는 모습, 이웃들이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지나가는 모습은 이 낯선 그림자가 드리운 공포의 깊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교묘했습니다.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기보다 고의적인 소음, 위협적인 시선, 그리고 사체, 독촉장을 문 앞에 붙이는 등의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마치 끈질긴 물방울처럼 조금씩 주민들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이름으로 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저는 한때 국가가 제게 부여한 가장 강인한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 한계에 도전하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생존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특수부대의 훈련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살아남기 위한 본능을 일깨웠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소중했던 동료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임무 실패의 그림자, 그리고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던 고통, 뼈아픈 실수를 뒤로하고 저는 모든 것을 버린 채 평범한 삶을 택했습니다. 과거의 저는 철저히 묻어두었습니다. 두 번 다시 그 고통과 책임감을 짊어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평범한 주부로 사는 것이 제게는 가장 안전한 은신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은신처는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 평화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낯선 남자들의 비웃음 속에서 넘어져 우는 아이의 모습, 그들을 외면하는 주민들의 무력한 시선. 그 시선 속에서 저는 과거에 외면했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회피하는 저의 모습, 평범한 삶이라는 껍데기 아래 묻어두었던 잊고 싶었던 과거의 제가 섬광처럼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심장이 다시 뜨겁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맹세였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지키고 말겠다는 굳은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제 안의 특수 요원을 소환했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무거운 짐이 됩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졌고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폈죠. 정의를 외치기보다 그저 이 상황이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더 큰 피해를 볼까봐 어차피 바뀌지 않을 거야 라는 절망이 아파트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웃 간의 대화는 끊겼고 신뢰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침묵이 과거의 저를 다시 불러내는 메아리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침묵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따를 겁니다. 저는 이 아파트 주민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문제 해결에는 나름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잊고 싶었던 과거의 차가운 칼날이 다시 제 손에 쥐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웃들은 제 말을 의심했고 동시에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당신은 누구인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를 묻고 있었죠. 저는 과거를 밝힐 수는 없었지만 그들을 지킬 의무를 느꼈습니다. 이 상황은 경찰이나 법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현재 대형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인 윤재였습니다. 윤재는 제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저를 일으켜 세워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저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윤재와의 통화. 윤재, 너 또다시 그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려는 거 아니지? 현행법상 그들을 당장 끌어낼 방법은 없어. 조직과의 싸움은 단순한 폭력 문제가 아니야. 경찰도 이권 때문에 미온적이고 내가 나서는 순간 너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역고소 당할 수 있어. 내 과거가 노출되면 상황은 더 복잡해져. 특히 이번 배후에는 유력 정치권 인사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 이건 내 한 사람의 힘으로 끝낼 수 있는 싸움이 아니야. 잘못 건드리면 내가 가진 전부를 잃을 수 있어. 친구는 절박한 목소리로 저를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윤재, 경계선 밖이라도 괜찮아. 난 이미 오래전에 그 선을 넘어왔어. 내가 필요한 건 내가 가져올 증거를 합법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능력이야. 이 싸움 법정까지 끌고 갈 거야. 이번엔 후회하지 않을 거야. 내 손은 더러워져도 돼. 내가 나를 지켜줘. 내가 가진 힘으로 그들이 도망칠 구멍을 모두 막아줘. 친구는 긴 침묵 끝에 알았어. 내가 가져오는 모든 조각들을 법의 이름으로 맞춰줄게. 하지만 무리하지 마, 지아. 다시는 너를 잃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며 제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저는 한때 모든 임무는 생존과 완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거친 바다와 산을 넘나들며 오직 목표 달성만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임무는 그저 평범한 이웃들의 일상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은 제게 가장 큰 두려움이자 가장 강한 동기였습니다. 다시는 소중한 것을 잃지 않겠다는 맹세.
그들의 경고는 제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안의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이제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불법 전단지와 낙서들을 흔적도 없이 제거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나타나 사라지는 그림자처럼 그들은 새벽이 되면 사라진 증거물들에 분노했습니다.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하고 그들의 동선을 파악하며 훈련된 저의 움직임을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미세한 균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역에 낯선 침입자가 나타났음을 감지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그것은 무력보다 더 잔혹한 심리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의 리더 강철이라고 불리는 남자는 저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은 언제나 정보전입니다. 그들의 약점, 그들의 습관, 그리고 그들의 두려움까지 모든 것을 알아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의 모든 CCTV 위치를 파악하고 그들의 불법 주차 차량, 불법 개조된 오토바이, 그리고 수상한 인물들의 출입 기록을 몰래 수집했습니다. 밤에는 지하 주차장에 잠입하여 그들의 차량 번호판과 불법 부착물들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한 번은 저를 추적하는 무리 중 한 명이 폐쇄된 창고 앞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그들의 배후에 더 큰 조직이 있으며 이 아파트 전체를 부동산 개발 이권과 연결시키려 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양아치가 아니었습니다. 이 정보는 제게 결정적인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이 모든 정보를 친구 윤재에게 암호화하여 전송했습니다. 며칠 뒤 윤재로부터 중요한 정보가 도착했습니다. 리더 강철이 오늘 밤 폐쇄된 지하 3층 창고에서 배후 조직의 핵심 인물과 만나 결정적인 자금 장부를 교환할 것이라는 정보였습니다. 저는 이 장부가 법적으로 그들을 무너뜨릴 유일한 증거임을 알았습니다. 밤 12시 지하 3층 복도에는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몸을 감춘 채 UDT 훈련에서 익힌 정숙 침투 기법으로 소리 없이 접근했습니다. 창고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아래 강철과 배후 조직의 부두목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검고 위험했습니다. 순간 뒤쪽에서 날카로운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강철이 주변 경비를 위해 심어둔 또 다른 부하, 칼자국이라고 불리는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일반 양아치들과는 차원이 다른 훈련받은 듯한 민첩성을 보였습니다. 제가 몸을 돌리는 순간 그는 이미 그림자처럼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칼자국은 손에 쥔 날카로운 면도칼을 휘두르며 제 목을 겨냥했습니다. 저는 상체를 뒤로 젖혀 칼날을 간발의 차로 피했습니다. 칼날이 스쳐 지나가는 소름 끼치는 소리. 저는 바로 오른손으로 그의 손목을 낚아채 아래로 꺾었습니다. 동시에 왼발로 그의 무릎 관절을 차넣어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칼자국은 보통 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쓰러지는 순간 오른손으로 땅을 짚고 몸을 회전하며 다시 칼을 휘둘렀습니다. 저는 몸을 뒤로 크게 점프하며 그의 공격 범위에서 벗어났습니다. 순간 제 눈앞에 과거의 장면이 섬광처럼 지나갔습니다.
동료의 피 묻은 군복, 제 실수로 잃은 그의 마지막 미소. 이번엔 실패할 수 없어. 저는 정신을 다잡고 그의 목을 향해 금속 필기도구를 던졌습니다. 필기도구는 그의 쇄골 바로 옆에 박혀 피를 터뜨렸습니다. 놈은 잠시 움찔했고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저는 전속력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왼팔을 잡고 등 뒤로 비틀어 키락, 제압 자세를 완성했습니다. 놈은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저는 그의 입을 다른 손으로 강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창고 안에서 대화하던 강철과 부두목은 밖의 미세한 소음에 잠시 의아해했지만 곧 다시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칼자국을 완벽하게 제압한 채 그의 몸을 벽에 기대어 세워 마치 경비를 서고 있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창고 문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장부 파일이 들어있는 USB가 들어있는 강철의 외투 주머니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강철이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극도의 집중력으로 그의 외투 주머니에서 USB를 훔쳐냈습니다. USB를 복사하고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과정은 15초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훈련처럼 완벽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것만 말하고 제가 해야 할 일만 합니다. 아파트 편의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무리의 리더에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비웃으며 겁을 주려 했지만 제 눈빛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그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협이 통하지 않는 존재를 처음 만난 듯 했습니다. 그의 미세한 동요를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제는 당신들이 알아야 할 겁니다. 여긴 당신들의 놀이터가 아니니까. 제 말에 리더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지만 저는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는 그들의 약점을 손에 쥐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조직이 저지른 불법 행위, 그리고 배후 조직과의 연결고리까지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날 밤 그림자는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의의 칼날이 그들의 심장을 겨눌 차례였습니다. 아파트 입구 한밤중 무리 리더와 부하들이 다시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거만하고 자신만만한 태도, 그들의 불길한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그림자처럼 하지만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제 등 뒤로 아파트 불빛이 비치며 실루엣이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제 눈빛은 차가운 강철처럼 빛났습니다. 찾아 헤맬 것 없어요. 여기 있습니다. 제 말에 리더와 부하들은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곧 비웃음을 터뜨렸죠. 겨우 아줌마 하나가 뭘 할 수 있다고? 어디 한번 해봐. 그들이 저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5명의 거구들이 일시에 덮쳐오는 순간 제 몸은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놈이 주먹을 뻗는 순간 저는 몸을 낮춰 그의 사각지대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팔꿈치 관절을 역방향으로 강하게 꺾어 제압했습니다. 뼈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뚝 소리가 울렸습니다. 놈은 비명을 지르며 고꾸라졌습니다. 두 번째 놈이 발차기를 시도했지만 저는 그 발이 채 닿기 전에 옆으로 미끄러지듯 이동했습니다. 저는 그의 종아리 근육을 손끝으로 정확히 가격하여
순간적인 마비를 일으켰습니다. 놈이 중심을 잃고 무너지는 순간 그의 머리를 잡고 세 번째 놈에게 강력하게 밀쳐 충돌시켰습니다. 세 번째 놈은 충돌의 충격으로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의 등 뒤로 돌아가 목을 감아 후두부 압박 초크 홀드 기술을 걸었습니다. 경동맥을 압박당한 놈은 단 몇 초 만에 의식을 잃고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액션의 완벽함. 나머지 두 놈은 극도의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분노 대신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달려들기보다 거리를 두고 저를 압박하려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들에게 성큼 다가갔습니다. 네 번째 놈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가 칼을 꺼내는 0.1초의 순간 저는 그의 손목을 발로 차 제압하고 칼을 하늘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복부를 발로 강력하게 걷어 올려 공중에 띄운 후 바닥에 떨어지는 그의 관자놀이를 손날로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리더는 사색이 되어 벽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이전의 거만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생존 본능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직원들이 단 몇 초 만에 압도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선물도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특정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리더가 불법적인 거래를 지시하고 주민들을 협박하는 음성이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불법 사채업자들과 결탁하여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교묘한 착취를 자행한 모든 증거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후 조직의 이름과 그들의 자금 세탁 경로, 그리고 오늘 밤 확보한 결정적 자금 장부의 스캔 파일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증거들을 이미 친구 윤재에게 보냈습니다. 윤재는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오늘 새벽 대규모 조직 범죄 및 사채업자 관련 혐의로 경찰 상부에 정식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닌 거대 범죄 조직 수사, 그리고 정치권 연루 의혹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리더는 경악하며 영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동공은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당신들이 이 아파트에서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 주민들에게 가한 협박, 그리고 불법 사채 추심에 대한 증거 영상과 녹취 파일, 그리고 당신들 배후의 검은 조직에 대한 정보까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모든 것은 이미 외부에, 그리고 법의 심판대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거만함은 사라지고 오직 공포만 남았습니다. 선택은 당신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조용히 사라지거나 아니면 법의 심판을 받거나. 그 순간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붉은색과 파란색의 경광등 불빛이 아파트 단지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리더와 부하들은 사색이 되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아파트 입구는 경찰차들로 막혀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그들을 향해 달려오자 그들은 무릎을 꿇고 체포당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나쳐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뒤에서 경찰들이 무리들을 체포하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친구 윤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아, 내가 보낸 자료는 폭발적이야.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하지만 배후 조직은 생각보다 거대해. 국회의원 보좌관 선에서 끝날 것 같지 않아. 이 싸움, 이제 시작이야. 언론도 슬슬 움직일 거야. 내 신변 안전에 최대한 유의해야 해. 윤재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내 삶까지 위험하게 만든 것 같아. 윤재는 웃으며 미안해할 거 없어. 넌 내게 용기야. 내가 아니었다면 이 검은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거야. 법이 이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낼 때까지 나는 싸울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어둠은 결국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한때 제 삶을 뒤덮었던 그림자는 이제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제가 가졌던 강인함은 이제 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는 작은 힘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물러간 아파트 단지는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는 저의 친구 윤재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법과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의 침묵을 깨는 작은 파동이 언젠가 거대한 해일이 되어 이 부패한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저희 채널은 그 그림자 속에서 빛을 찾아 헤매는 용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담아낼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진실을 함께 만나보시죠.